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부모가 되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두텁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독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 잃고 인생 잃고 재산 잃는 겁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어느 한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복도에 거주하며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내용으로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회자됐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시멘트 바닥에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한 커뮤니티에 전해지면서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7월부터 바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은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에서 며칠씩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까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장본인은 바로 할머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집은 막내딸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딸과 함께 2년간 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막내딸이 자기 이사 날짜에 맞춰 집에서 나가라고 할머니에게 통보한 뒤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며 비밀번호 바꾸고 문 잠그고 내쫓았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집주인은 옛날에 노인네 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 라며 탄식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날 집주인의 도움으로 딸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딸은 숨은 사연이 있는 듯 그게 다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보통분 아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등은 막내딸이 할머니의 유산 분배 과정에 불만을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할머니는 남편과 동대문에서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제화업체를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축적한 할머니는 큰딸과 아들에게 각각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씩,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습니다. 할머니가 남은 고시텔 지분마저 아들에게 물려주자 아들과 막내딸 사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막내딸은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할머니는 혼자 살던 집을 팔아 막내딸의 전세 자금을 지원한 뒤 해당 아파트에서 막내딸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자 막내딸은 전세금을 챙겨 할머니를 버려둔 채 이사갔습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잘 살지도 못했다. 지옥이었다. 밥같이 먹기 싫다고 해서 따로 먹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목욕도 목욕탕 가서 했다. 라며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생활한 방 한 칸에는
각종 즉석 요리와 주방기구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 중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내딸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큰딸과 아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할머니가 아들의 집 앞까지 찾아갔을 땐 며느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할머니는 재산 다 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장자 상속에 대해 딸들이 불만을 느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분위기 탓에 유산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증가한 것입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소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소통이라며 부모 역시 상속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부모들은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므로 일찍부터 자산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재산의 일부 증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재산을 넘겨주면 1년 정도는 고마워하지만 1년이 지나면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되며 재산을 넘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과 부모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때문에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내게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찍 부모의 전 재산을 받은 자녀는 그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사기치는 자식은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중에 부모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구 밑에서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이 허황된 꿈만 꾸며 사는 사람은 항상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정신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번 돈으로 부모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야 할 자식이 오히려 그 돈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사기를 칩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혈육의 정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사기를 칩니다. 돈이 궁한 자식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주말마다 아이들을 앞세워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꼭 갚겠다고 말하고서는 돈만 받으면 이자는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를 처분하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처분한 돈을 빌려주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돌보겠다고 합니다. 나름 세상을 살아보니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신중함이나 절실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처지이고 가진 것이라고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몇 푼이 전 재산이라면 그 몇 푼 안 되는 전 재산으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함과 절실함이 크겠나요? 이렇게 자기의 피땀으로 일군 돈은 절대로 허튼 곳에 쉽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돈은 자기의 피와 땀이 묻어 있지 않기에 그만큼 절박함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업 자금은 자식의 안일함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로 땅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땅 주인은 80세가 훌쩍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땅을 얼마에 파실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 딸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말도 어눌하게 하셨습니다. 할머니 뒤에는 욕심과 심술로 가득 차 보이는 딸이 있었습니다. 80세의 할머니는 이미 판단력도 흐리셔서 모든 권한을 딸에게 위임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딸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돌보겠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의 땅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 할머니의 딸을 보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온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부모는 정말로 자식에게 속아서 돈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자식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못난 자식을 보면 마음은 시리고 아프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자식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든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가족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경제교육과 금융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나 대개의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다단계 사업이나 폰지 사기에 잘못 걸려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다고 해도 사기치는 사람은 더 똑똑하게 그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의 남편이 수학교사였습니다. 그 부인이 먼저 다단계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자기 남편도 다단계 교육에 참석시켰습니다. 다단계 교육에서 다단계 수익 이론에 홀딱 빠지는 바람에 부부 둘이서 갖고 있던 돈 수억 원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단계 업체는 더 많이 구매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급으로 승진시키면서 더 많은 돈을 다단계 상품을 사도록 부추깁니다. 이들 부부는 더 많은 수당을 타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대량으로 사기 시작했고 또한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고 집안에 쌓아두었습니다. 다단계 업체는 더 많은 수당을 미끼로 해서 매월 많은 금액의 상품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자신의 밑으로 많은 회원을 끌어들여서 수당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본인의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친인척의 돈도 모두 다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에서 말한 그 다단계 회사는 얼마 안 있어서 사기로 판명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탐욕을 노리고 접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다단계 회사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되지 않은 다단계 회사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가 검증되지 않고 회사가 2, 3년 미만인 경우와 물건을 매달 구매하라고 강매하는 회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나중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가 역시 광범위하게 퍼져서 있어서 우리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거의 99%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대부분 날리는 경우가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같이 피해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가진 재산을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식 투자에도 해당되면 다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해드린 것들이 대표적으로 큰 돈을 잃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게 되면 착실하게 관리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젊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교묘하고 영악한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연령층이라도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심리를 밤낮으로 연구한 사기꾼들에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넘어가게 마련이죠. 아무 쓸모없는 땅을 개발지라고 말하고 비싸게 팔아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탐욕의 심리를 노리고 사기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 거기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를 한 후에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신사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부담이 안 되는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가 오래되고 검증된 경우에는 투자를 높여도 큰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로 안전한 것은 없는 만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도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식을 믿고 전 재산을 넘겨주면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부모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자식에게 전 재산을 생존에 넘겨주는 것을 피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자식에게 근로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다가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주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편한 일을 찾게 됩니다. 급기야 일을 그만두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생활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거액의 로또 상금을 탄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백억의 로또 상금을 탄 사람이 3년도 안 돼 노숙자가 되고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향락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로부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자식이 젊은 나이에 향락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돈이 많으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 교육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망치고 자식은 향락과 마약에 빠져 일찍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모는 이러한 점을 매우 우려하여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연과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자식에게 재산 상속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안아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노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 줘.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